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나는 오늘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세 사람의 철학 이론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세 사람은 바로 파스칼, 데카르트, 칸트입니다. 이 세 철학자의 이론을 주관성과 객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스칼입니다. 우리는 파스칼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파스칼이 한 말은 다 압니다. 그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인간은 참으로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약한 존재다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파스칼이 말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인간을 죽이는 데에는 한 줌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만약에 우주가 그를 죽인다고 해도 인간은 우주보다 고귀하다. 왜냐면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우주는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전부 사유 안에 있다. 파스칼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우주를 전체로 놓고 보면 티끌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인간은 생각할 수 있으므로 우주보다 더 고귀하다는 겁니다. 나는 파스칼의 생각을 주관적, 객관적 두 개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간은 객관적으로 보면 우주의 티끌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주관적으로 보면 우주 전체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이번엔 데카르트에 대해서 보죠. 어느 날 데카르트가 화롯가 앞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매트릭스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자 그는 자신이 매트릭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매트릭스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매트릭스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진짜로 매트릭스 속에 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많은 사람들도 이 많은 차들도 모든 것이 다 가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의심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매트릭스 속에 있다면 나는 매트릭스 속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의심을 할 수 있으려면 의심하는 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의심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의심도 생각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차들, 모든 것이 다 진짜라고 보아야 합니다. 데카르트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세계 전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데카르트의 생각을 주관적, 객관적 두 개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확실한 지식은 주관적으로 보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일 뿐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세계 전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관적 지식으로부터 객관적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칸트에 대해서 보자. 나는 지금 내 앞에 빨갛고 둥그런 사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밖에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과가 나의 밖에 존재하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이 사과는 나의 브레인이 이것을 보고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계는 나의 브레인이 해석한 세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계는 나의 관념 속의 가짜 세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두뇌 밖에 있는 진짜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걸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두뇌가 구성한 세계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브레인이 구성한 세계를 진짜 세계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관념의 세계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라면 그 세계가 진짜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칸트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브레인이 구성한 관념의 세계일 뿐이지만 그 관념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진짜로 존재하는 세계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칸트의 생각을 주관적, 객관적 두 개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주관적으로 보면 관념일 뿐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로 존재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나는 파스칼, 데카르트, 칸트를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은 객관적으로 보면 티끌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주관적으로 보면 우주 전체보다 큰 존재이고, 데카르트에 따르면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은 주관적으로 보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일 뿐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세계 전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주관적으로 보면 관념일 뿐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로 존재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을 하나의 맥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들레즈와 갓다리는 새로운 철학적 개념을 창조하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창조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철학적 개념들이 접속하면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파스칼, 데카르트, 칸트를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의 대립으로 접속을 해본 겁니다. 철학적 개념을 창조하는 작업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서양 철학사가 무엇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학적 개념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아야 하죠. 이처럼 철학의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하루 10분 철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책에서는 47인의 철학자가 철학 고전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을 주된 주제로 삼아 오늘날 우리의 삶을 꿰뚫는 중요한 질문 50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세상에 대한 궁극적 의문에 대해서, 2장에서는 세상을 보는 서로 다른 방식에 대해서, 3장에서는 우리 이상 속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4장에서는 현대의 삶에 관한 성찰에 대해서, 5장에서는 우리들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은 내용은 개뿔도 없으면서 말만 어렵게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오디오 강의를 책으로 엮은 만큼 철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대 권장도서가 본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책에서 발췌한 파스칼, 데카르트, 칸트 편을 엮어서 만든 겁니다. 그만큼 이 책은 철학자들의 핵심 이론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철학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적 사유란 그냥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습득한 철학 이론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접속함으로써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철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